요거는 제가 추천서는 솔직히는 이게 여러분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천인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추천서 질문 보지 말고요. 오른쪽에 왼쪽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추천인에게 링크가 가면 그 추천인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저 추천서 질문에 답을 기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레이팅을 매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거는 학교에서 왜 추천인에게 지원자의 이 항목들을 레이팅 하도록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 레주메나 내 에세이를 쓸 때 있어서 이 항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지, 특히나 이 순서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내 패키지 안에 나의 이런 어빌리티들이 충분히 녹아 있는지, 걔네가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학교가 이런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추천인에게 그걸 레이팅을 하라고 지금 이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킹을. 내년도가 되면 또 이 항목이 바뀌거나 질문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글링 하시면 이거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추천인을 기입을 하면 그 추천인에게 간 메일 가지고 그분께 요거만 따로 좀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패키지 첫 장, 특히나 CV에 레주메에 저런 항목들이 충분히 어필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해요. 질문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추천서에 너무 질문들 많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오히려 추천인이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놔서. 자, 혹시나 뭐 잠깐 여기서 뭐 추천 관련이나 에세이 관련 질문 혹시 있으시면 궁금한거나 어떤 제가 더 그럼 설명 쭉 하고 나중에 질문 한꺼번에 쭉 받을까요? 그게 낫겠죠. 그러면 그 뒤에도 그냥 넘어가서 진행하고 질문은 뒤에 쭉 같이 받을게요. 이미 앞에서 얘기 들었던 거예요. 인터뷰 관련된 얘기고, 올해 저희 컨설팅 팀이랑 작업해서 최근에 인터뷰 받은 친구가 인터뷰 받았는데도 되게 시무룩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드미션 커미티랑 인터뷰 못하고 1학년 학생이랑 인터뷰했다고. 그러니까 2학년 학생이랑.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나는 중요하지 않은 애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좀 중요한 애를 분배하고 동문들한테 그 다음 애들 분배하고 형식상 그냥 인사하려고 나는 그런 애 배정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면 걔네 그냥 워낙에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뭐 꼭 어드미션 커뮤니티가 패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터뷰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어요. 2학년 학생들도 인터뷰 꽤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사실 얼럼나이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졸업해서 한국에 와 있는 얼럼나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꽤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대부분이 다 그냥 어드미션 커뮤니티가 줌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좀 인터뷰해서 결국 지금 방문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프캠퍼스 아닌 그냥 비디오 컨퍼런스로 좀 많이 진행되는 편이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대략, 그래서 1시간 사이 정도 하는 편이고요. 지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인시아드만 2번 해요. 예, 뭐 차이가 거기는 과정이 1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짜리 과정은 1학년 때 학교 적응, 영어 적응 좀 하고 2학년 때 트레이닝 해도 되는데 1년짜리 과정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잡서치해야 되고 막 인터뷰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실질적인 영어 스킬이 떨어지면 확실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터뷰를 2번 거기는 진행하는데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보통 지원하는 편이고, 이것도 인터뷰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1.5대 1 정도 비율도 있지만 크게는 4대 1 비율까지 있어서 꽤 좀 중요한 편이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나중에 지원되면 다 기억이 안 날 테니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리면,
계속 공격적이셔야 돼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걔네는. 그게 아니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잖아. 우리가 인터뷰가 아니고 내가 누구랑 대화해도요. 내가 묻는 말에 답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얘기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끌어내는 사람이 훨씬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매력적이게 보이려면 상대방이 재밌어야 돼요. 얘기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인터뷰 준비하면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예상 질문에 내가 할 답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이상으로 더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들 중에 어떤 걸 내가 더 얘기를 이어나갈 고리를 만들 건지 거기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인터뷰 관련해서는 아까 학생 뽑는 기준이 미국이랑 유럽이랑 다르다 하시는데 인터뷰하는 기준이 미국이랑 유럽이 다른가요? 비슷하게? 제가 그 다르다기보다는 조금씩 특성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아예 확 다른 건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아닌 거고 인터뷰도 비슷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질문 포인트가 근데 이거는 또 에세이 질문은 모두가 공통이지만 인터뷰는 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도 여러 명의 인터뷰어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인터뷰 그 시간 내에 다 체크해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커리어적 포텐셜이 어떤지도 보고 인간성이 어떤지도 보고 잘 어울릴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포텐셜 측면은 이미 에세이나 레주메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후자 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얘가 잘 어울릴지, 인터퍼슨 스킬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정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 1번이 대답이 아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좀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그 2년 전인가 한번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9개인가 받아서 9개를 다 붙은 분이 있어요. 인터뷰에 완전 신이었는데 그 친구는 전략이 뭐였냐면 전부 다 폰 인터뷰였거든요. 화상 인터뷰인데 그 자기는 저기 어디야 터미널 지하 가가지고 넥타이를 색깔별로 다 샀대요. 학교들마다 학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할 때마다 그 학교 색깔 타이 하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되게 진지한 애면 진지하게 들어가고 상대방이 좀 재밌게 느껴지면 이거 가지고 농담하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사온 건데 이거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아예 깔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얘기를 풀어내는 키를 변화를 좀 이렇게 주면서 시작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걔는. 그쵸. 이게 근데 어찌됐건 걔네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화만 할 수 있으면 그 대화가 꼭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재밌게 마사지 해주면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요소들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내년도에 어느 학교에서 한국 애들은 다 보니까 다 넥타이고 뭐고 봐서 또 다 색깔 달고 어떠라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하고. 자 이게 뭐 얘기가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뭐 앞에 쭉 대부분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고 그냥 추가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에세이 작성에서 사실 양 끝에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랑 그리고 유니크함. 이게 되게 좀 이 안에서 어떻게 조율을 맞출지 제일 사실 쓰면 안 되는 에세이는 아무것도 아닌 에세이 있죠. 너 MBA 나 저기 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쪽이 유명한 것 같아서 데이터 쪽 해보려고 뭐 이런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에세이에 내가 아닌 옆에 사람을 갖다 앉혀놔도 말이 되는 에세이는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에세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다 보면 이게 되게 유니크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게 될까? 이런 좀 그렇다고 또 이걸 땡겨가지고 실현 가능성으로 오면 너무 보편적인 얘기인데로 올 수 있는 이 중간에서
균형을 상당히 잘 맞추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얘기가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내가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겪으면서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보다는 왜 그게 더 괜찮을 건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이 유니크함을 어필링하는 방법은요. 이걸 땡겨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 커리어나 내 사고에서 넘어와서 설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좀 에세이나 이렇게 해서 그 퓨처 플랜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골이 아니고 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나는 뭐 CEO가 되려고 혹은 혹은 뭐 CEO가 돼서 우리 회사 지금 되게 엉망진창인데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수식적인 체계를 뭐 수평적으로 바꾸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CEO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 정말 내 보이스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제일 밑에 뭐 이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옵셔널 에세이는 학점이 낮은 경우나 뭐 점수가 낮은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6개월 이상의 갭이 있는 경우는 보통 설명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냥 덮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휴직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뭐 실제로 데이터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이렇게 휴직 같은 경우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하지만 지원 시점에 현재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태면 그거는 체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체킹은 보통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지원하고 떨어뜨릴 거면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어드미션을 받고 나면 학교랑 계약한 업체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네가 어드미션 받았는데 이 이후 과정까지 통과해야 파이널의 결정이 날 거야. 근데 뭐가 남았냐면 네가 썼던 그 에세이 원서 안에 기입된 회사 연락처가 이게 맞는지 그리고 추천인의 연락처가 이게 맞는지 컨펌해주면 연락을 할게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보통 연봉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실제 그 팀에 있는 게 맞는지 뭐 네가 추천인이 맞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드미션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가능할 정도면 뭐 일종의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왜 갭이 있는지 내가 왜 그만뒀는지를 언급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내가 만약에 뭐 저렇게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 뭐 점수도 나쁘지 않고 뭐 갭도 없고 하면 저거 버리지 말고요. 버리지 말고 저걸 안에다가 내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 내 어떤 그런 개인적 특징이라든지 내 업무에서 온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방패로 쓸 게 없으면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쟤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서 찾아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건. 자, 이것도 뭐 추천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아까 앞에서 쭉 얘기한 거죠. 하나 뭐 3개 사이고 쭉 다 얘기 들었던 그 포인트들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사항들은. 네. 네.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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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두 번째로는 여기 옵셔널 에세이 나 회사에 비밀라고 전했어라고 정말 솔직하게 써서 네. 그거 가능해요. 상당히 많이 써요. 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MBA 간다고 말했을 때 어드미션을 니네가 보장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떨어지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내가 회사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뭐 터치 안 해요, 사실. 그거에 대해 터치 안 하는데 대신에 그래도 그러면 우리 회사 옆에 팀이건 혹은 관계되어 있는 다른 회사건 커리어적으로 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예전에 뭐 인턴 됐을 때 그 회사의 뭐 사장님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의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게 그래도 멀지 않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그분은 나의 인턴 시기만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그 이후에 또 커리어를 쌓으면서 내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나를 그래도 좀 보일 수 있는 분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과거라도 꺼내와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추천인의 프로필이요? 네, 네. 그 정도까지요. 네, 네. 특별히 뭐 개인 연락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랑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는지, 현재 어느 직장에 어느 팀에 있는지, 뭐 요 정도까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거기 최근 생겨난 게 우리 학교 졸업생이니 이거 묻는 학교가 되게 많아졌다고. 그 얘기. 네. 아, 이게 최근에 이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긴 늘어서요. 근데 그나마 그게 뭐 가족 회사 같은 경우면 그래도 윗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보스인 경우는 관련 그래도 그 업계 사람 다른 쪽에서라도 받아야 돼요. 밑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네. 네. 보통 그렇게 받아요. 에세이를. 그러니까 뭐 우리랑 같이 협력하는 관계건 경쟁하는 관계든지 간에 왜냐면 이게 특히나 개인 사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은 내가 뭘 했다라는 게 걔네 입장에서 되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거나 그 필드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인이 이 필드가 되게 괜찮아. 그 중에서 얘네가 되게 괜찮은 편이야라는 거를 보이스를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필드 안에 있는 다른 쪽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게 괜찮을 거예요. 비싼 경우. 자, 뭐 뒤에 뭐 이거 왔어. 이게 2021년도 결과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 이제 MBA 수업은 뭐 GMAT 수업은 국내에서 뭐 압도적으로 저희가 가장 리딩하는 회사고 최근에 SA 컨설팅도 한 몇 년 전부터 워낙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지금 이것도 국내 넘버 원으로 커져가는 중인데 계속 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런 이제 데이터들 조금 쭉 밑에 보여드리고 있고 그냥 잠깐 얘기하면 이게 에세이가 뭐 나중 얘기긴 한데요. 혼자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누군가의 좀 뷰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특히 내 얘기고 내 필드 얘기는 내가 하는 거랑 그 상대방 이해하는 게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퍼스펙티브가 좀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 리더스가 좀 차별성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국내 컨설팅 업체, 특히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들은 1대1로 작업해요. 근데 저희는 지원자 한 명에 컨설턴트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곧 저희 팀 내에서도 벌써 다이버스한 의견들을 계속 교환하면서 지원자의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또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대부분 저희 학생이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받기가 너무 미안해서 비용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좀 저렴한 편이니까 가격 대비 뭐 퀄리티로서는 거의 압도적인 곳이니까 나중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언제든지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낯가지러운 얘기 막 써놨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